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고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강의와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업에서 컨설팅과 강의를 하고 있는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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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책은 저희가 일론 머스크죠. 네, 일론 머스크 책이고요. 네. 오늘 이 책은 제가 지금 선정을 해서 함께 좀 읽어봤고요. 네. 이 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는요. 네. 아마 저기 서점을 가보신 분들은 조금 느낌이 좀 오실 텐데 되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참고문헌 포함해서 거의 한 800페이지 조금 안 되는 상당히 큰 책이고요. 요즘에 약간 좀 이런 게 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컨셉의 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책을 좀 선택했고요. 네. 좀 기억에 남는 것들 사실들은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들이 나오고요. 그 남아공이 이제 지금의 남아공이 아니라 이제 옛날 남아공이니까 뭐 그 뭐랄까요, 그 흑백과 관련된 갈등들, 네. 그리고 또 인종 차별 막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격앙되었던 시절에 그 유년기를 보냈었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아버님이 상당히 엄하게 그 일론 머스크를 좀 키웠던 걸로 좀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 제 기억으로는 남아공에서 캐나다로 네. 그 유학을 갔었고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가족들 불러들여서 좀 대학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딱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저는 약간 헝그리였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네. 지금의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헝그리하게 그 동생인가요? 형인가요? 동생. 남동생과 네, 킴벨. 둘이서 이제 개고생하면서 이제 네. 살아왔던 것들이 되게 많이 묘사가 돼요. 근데 이제 또 워낙 또 천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 신사업을 하나 했었고 페이팔 뭐 이런 것들을 엑시트까지 잘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네. 젊은 나이에 자본금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자본금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책을 보면서 우선 저는 이제 총평 같은 약간 느낌으로만 인상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려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분야에 뛰어드는 걸 가만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의 범위가 붕어빵을 만들었으니까 뭐 밀가루와 관련된 뭐 카스테라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확장을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분야가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소명 의식, 그러니까 미션에 따라서 어떤 사업 분야를 좀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의사결정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전 기억에 남는데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뭐 화석 연료를 없애버리고, 물론 이게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미션을 만드신 건지 애초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좀 잘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도 이분이 내거는 프로파간다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구의 환경을 좀 살릴 수 있는 컨셉 하나 나왔죠. 네.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 X도 어떻게 보면 로켓의 재활용과 또 인류의 어떤 또 제2의 행성 뭐 이런 제2의 거주지 약간 이런 아주 큰 옛날에 SF 공상 만화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미션이잖아요. 그것도 결국 인류를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사업 중에 이게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사업
또 패널 태양 패널 사업 태양도 했죠. 이런 것도 결국에 그러니까 이분은 환경 약간 이런 거. 타겟이 음. 인류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 우리 미국 내에서 돈을 벌어제겠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하는 범위가 되게 크고 근데 중요한 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테슬라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을 버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허황된 미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짜로 현실적으로 만드는 재주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좀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 이분 밑에서 일하는 분들 되게 불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느꼈어요. 이 책을 보면서? 힘들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거 뭐 연봉 월급을 얼마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마이크 지금 제 앞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를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소요가 되고 100만 원 비용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한 3일에 50만 원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그냥 바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봐.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실무자들 되게 거부를 많이 했는데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 일론 머스크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 나름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머리가 상당하게 비상하게 가게 되는 걸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테슬라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거의 망할 뻔했었잖아요. 그때 그 보니까 맞아요. 자기 네. 동생이랑 네. 도와줬죠. 테슬라 거기 이해죠. 공장 센터에 사무실 만들어놓고 거기에 라꾸라꾸 같은 침대 네. 깔아놓고 계속 일했던 거. 그러니까 거의 죽기 살기로 막 일을 하면서 그 되게 늦게 전기차 사업에 진입을 하더라도 그 본인의 열정과 그 시간과 뭐 모든 것들을 단기간에 쏟아 부으면서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전략으로 보통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패스트 팔로우처럼 되게 빨리 따라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뭔가를 빵 터뜨려요. 항상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CEO들도 보시면 좋겠지만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했던 그 사티아 나델라랑 약간 좀 결이 다르죠. 약간 일반 실무자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라는 게 참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처절하게 생활하고 준비해서 성공을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 되게 흥미로운 책입니다. 네, 요 정도 네. 할게요. 네. 제가 뭐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였잖아요. 네. 책이 800페이지가 넘고 엄청 두꺼운데도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죠. 네.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책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떻게 좀 어떤 사람일까? 근데 이거 처음부터 살아온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남아공 삶부터 대학교 생활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연차별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자서전이죠.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죽진 않았지만 지금 트위터 인수한 것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약간 사이코 같은 리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약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스타일의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티아 나달라 얘기했지만 뭐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다음에 성장 마인드셋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반대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 너 못하면 나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처럼 그냥 시간 딱 주고 이때까지 해와. 그리고 막 근데 이분이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공감 못하는 병. 그 뭐죠? 그게 거의 그 병이 아스퍼거 있다고. 증후군 맞아요. 그래서 공감력이 떨어지는 건 알아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뭐 타고난 그런 병이지만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최고의 1위 부자, 그렇죠? 돈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테슬라 전기 자동차. 사실 전기 자동차를 다 만들고 있지만 아시잖아요. 테슬라 주가 총액 하나하고 전 세계 그 차들 주가 총액하고 더 많습니다. 테슬라가 더 높아요. 그 정도로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리더 그리고 뭐 바람직한 리더라고 생각했던 그런 진성 리더 이런 거와 약간 결이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카리스마로 밀고 나가도 어쨌든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기업은 성공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테슬라 직원인데 주식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너무 힘들어. 막 그렇게 강한 카리스마로 막 고통에 당하고 있긴 해. 근데 난 열심히 일했어. 시킨 대로. 근데 주가가 올랐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그러면 나는 그냥 되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착하게 대해주는 리더인데 주가는 안 올랐어. 어떤 걸 원할까요, 직원들은? 네. 직원들은 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원할까요? 아니면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좀 고통스럽고 이분하고 일하면 힘들고 그러는데 내가 한 2년만 일하면 내가 뭐 몇십억 주식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난 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기존의 리더십의 틀을 깬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직원들에게 뭐 해줘야 된다 이런 정말 인간적이고 부드럽고 막 이런 것을 벗어나서 그런 건 필요 없고 성과를 내면 돼. 그리고 그걸 내면 뭐 보상을 해주겠죠. 그런 리더가 성공을 못하면 욕을 먹는데 성공을 하니까 이 직원들이 거기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경철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사실은 전 이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재적이고 강압적이긴 하지만 이의 천재성과 그리고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그런 직관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천재죠. 그냥 천재고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저는 일론하고 유사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 같거든요. 맞아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비슷해요. 보면서 어떤 점이 비슷한? 뭐 카리스마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이런 거. 그렇죠. 방송에 많이 노출되고 둘 다 노출되어 있고 그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뭐 3시간 안에 할 수 있다면 1시간 반 안에 해라라.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론하고 스티븐 잡스가 유사하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론 머스크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네. 이 매력은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론 머스크를 따르는 매력.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도 강압적이고 그리고 나의 업무를 지시를 받지 않을 거면 떠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냥 가장 큰 핵심은 성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막 되게 불쾌하게 얘기하고 강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대로 하면 성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성과가 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따를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문구 중에서 하나 제가 읽어드릴 건데 여기도 이제 그런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볼까요? 스티븐 잡스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위협을 달성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불쾌함이나 위협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여러분의 일은 팀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후 그가 스페이스 X의 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그것은 비생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성과를 내는데 너희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뭐 직원들에게 아주 나이스하고 그렇죠? 아주 직원이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의미 없다. 만약에 성과를 내면 상관없는데 성과를 못 내는데 사랑하게 만들거나 나의 좋아하게 존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비생산적이다. 만약에 내가 강하게 하더라도 그들이 성과를 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은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이나 집투 처음에 자기가 스타트업 시작할 때부터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죠.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하루 종일 일어나잖아요. 잠 3-4시간밖에 안 자고 네.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일을 하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뭐 주 40시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아마 이 리더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테슬라 그 뭐죠?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한 생산량을 뭐 몇만 대 그래서 뭐 어느 기간에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매일 밤새워 가면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동료하고 막 그렇죠. 동료뿐만 아니라 이 동료가 그냥 인간적인 동료가 아니라 진짜 너희 해 안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강력하게 했는데 해냈어요. 저는 이런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이 제 리더십 관점에서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어떤 가장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성과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분이 대단한 거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해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1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약간 그 일을 하는 그 스타일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약간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집단이 있고요. 또 어떤 집단은 그 새로운 걸 만든 것이 이제 쭉 가기만 하면 돈이 버는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운영과 관리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 다른 업계에서 보고 카피가 되면서 점점 고객과의 접점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필연적으로 그 조직은 또 기존에 안 하던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즈니스는 어떤 하나의 상황이 계속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파도처럼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파도가 끊어지면 이제 회사는 망한 거예요. 근데 회사가 영속되는 한 새로운 거 만들고 다시 유지하다가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우리 강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10월, 11월, 12월 되면 강의가 꽉 찼었어. 그렇게 3년을 쭉 강의를 재밌게 하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사람이 이제 취해버리면 계속해서 경쟁자가 시장에 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 자각을 하게 되잖아요. 강의 물량이 내가 예전에 안 이랬는데 한 80%? 이상하다. 아니겠지. 근데 갑자기 이제 60% 더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위기의식을 갖죠.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과정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시장을 뚫는다거나 이런 식의 개인의 비즈니스도 이런 패턴을 치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방식의 리더십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합의해서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레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좋은 길을 합의해서 가면 되는데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이런 약간 선구자적인 어떤 아주 인사이트가 강한 촉이 강한 사람의 그 방향을 디렉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또 대부분의 회사와 또 이 월급쟁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개척적인 어떤 일보다는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적인 리더십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본인이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더를 밖에서 사오는 한이 있더라도 회사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야 회사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일론을 보면서 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분의 자서전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매력적인 요소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병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새로운 걸 개척을 했죠. 근데 이 개척을 할 때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은 떠나거든요. 그럼 여기 입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취지향적일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는 일론과 같은 비전과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론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새로운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를 만들 때도 새로운 가치였어요. 그리고 로켓을 발사하는 스페이스 X를 얘기할 때도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구성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속력을 만들었고 그 결속력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전해서 만들어내잖아. 예를 들면은 로켓 두 번째 발사할 때는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서 로켓을 발사한다거나 해낼 수 없는 것들 물론 실패했지만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내게끔 하는 그런 게 매력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도 다녀봤지만 중소기업도 다녀봤어요. 그럼 중소기업은 일론과 같은 대표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대표님들 이런 유사한 경험 대표님들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너들일 테니까. 네, 오너들인데 대기업은 월급쟁이 CEO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닭이 다를 뭐 소통을 얘기하고 공감을 이야기를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회사가 성장하거든요. 근데 그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분들은 이 일론 머스크를 들을 때 한쪽은 남아있지만 우리 그냥 기본적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부분 1년 미만에 퇴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도 보면
그 최근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면 자플래닛에서 네. 별점이 되게 높은 회사들 그 랭킹이 있죠, 있었거든요. 있죠. 그 대기업도 있고 근데 그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스타트업이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높죠. 회사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고평가를 받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라이징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돈을 벌고 있는 거 회사가. 그러니까 뭐 회사의 리더십이고 커뮤니케이션이 그게 아니라 회사가 아무튼 죽기 살기 일하고 있는데 함께 성장하고 있고 그게 폭발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베네핏을 나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머무는 거죠. 단순히 뭐 간단하게 감정의 소모, 대인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마음에 안 드시면 따를 것 같거든요. 보세요. 또 여기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 사람들의 로켓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굉장히 놀라운 멘트인데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혁신을 하고 있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정상적으로 뭐 경청이나 공감하고 있고 그냥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이런 게 나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리더가 흔치는 않죠. 물론 우리가 뭐 작은 기업들은 모르니까 이런 분이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혼자 기업을 만들어서 정말 성승장구 키우는 회사들은 이런 분들이 이런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카리스마로 끌고 와서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수백 수천억 수조죠. 그렇죠? 수십조, 수백조를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드러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리더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톤이나 매너, 억양으로만 평가할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어떤 비전가 나름의 좀 구체적인 어떤 그 비전을 갖고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소리를 엄청 치겠죠. 본인 마음대로 안 될 테니.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이번에 일론 마스크라는 사람한테 이따 가정을 해보세요. 네. 일론 마스크도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이 부하 직원한테 야 이 새끼야 이거 왜 안 했어? 왜 놓쳤어? 똑같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일론 마스크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그 미래에 대박칠 만한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없겠죠. 성구안, 그쵸. 비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없으니까 만들려고 시켰는데 못하니까 짜증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둘이 똑같아.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윽박 지르고 혼내고 화내고 억양이 높잖아요. 그 문제가 전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뭐 그러면 새로운 것과 성과의 차이인 거겠죠. 그런 것이 미래의 비전이 있다면 욕을 먹어도 따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이제 트위터 인수하는 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트위터 IT 회사에서 보통 SNS 회사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네. 우리 보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회사도 문화 보세요. 되게 자유롭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근데 이 트위터를 인수한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머스크 뭐라고 하냐면 머스크는 심리적 안전이라는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반발했다. 그 표현이 긴박감, 진전, 궤도, 속도 등의 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가 선호하는 유행어는 하드코어였다. 그는 불편함이 좋은 것으로 믿었다. 안일함의 재앙에 대항하는 무기였으니까 휴가, 꽃향기, 워라벨, 정신적 휴식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보세요. 우리가 요즘 조직문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심리적 안정감. 그쵸. 서로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게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머스크는 웃기고 있네.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트위터 직원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하니까 너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70%를 자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일이죠. 갑자기 100명이 있으면 70명이 자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뭐 여기서도 언론에서 엄청 반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신경 안 씁니다. 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트위터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근데 보니까 그걸 미리 다 그렇게 하기 전에
미래 엔지니어더라고요. 다 그걸 검토해요. 검토한 다음에 이 정도 인력은 필요 없어. 다 쳐내고 나랑 가치관이 안 맞는 모든 리더는 다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존의 어떤 조직 관리 방식에서는 맞지 않는 거지만 결국 이 사람은 해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가 맞잖아요. 그렇죠. 결국 조직 문화는 얼르고 달래고에서 바뀐 문제가 아니라 잘라내고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결국 바꿔야죠. 결국 이 스타일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따라오는 게 맞아요. 저는 더 맞아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하는데 따라와봐. 어차피 네. 너희 성공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직원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약간은 한편으로는 약간 좀 마음이 철렁하신 분도 분명 있으실 좀 불편하죠. 네. 불편해. 저는 그렇죠? 어떻게 비교했냐면 책을 읽으면서 일론 머스크는 늑대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늑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늑대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서 계속 뭔가 반복되는 거에 늑대는 그럼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아마. 늑대는 그렇게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이쪽 계곡에 가서 사냥도 해서 잡아먹고 또 어떤 애들은 그중에 몇몇 무리들은 낭떠러지 굴러떨어져 죽을 거고 어느 날은 목장에 가서 양을 습격하는데 거기 집주인한테 총 맞아 죽는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늑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늑대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양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천성이. 그 양으로 태어난 것, 양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운더리 안에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로 전 비유를 한 건데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결국에 그냥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해서 차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백소영 손님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 네. 우리 상담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뭐 회복 탄력성이나 심리 이런 쪽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리더를 본 느낌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결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리더의 스타일 방식 어떠세요? 제 생각에 백선 소장님은 이분을 리더로가 안 보고 환자로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심리적. 아니야. 나 이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매력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담소에는 이분 오지 않아요. 이분은 센터에 절대 오지도 않으실 분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가죠. 본인이 안 가죠. 문제 인식을 못 하는구나. 없잖아요. 근데 상담은 이분이 이혼을 몇 번 했잖아요. 3번인가 뭐. 그때 예. 이혼했을 때 상담을 하긴 했어요. 보니까 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중간에 그만뒀어. 드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뭐 캠벨인가 남동생이 이렇게 하라 추천해서 했는데 이분은 오지 않죠. 그런데 이분을 봤을 때 저는 이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 일론 머스크는 본인을 따를 사람과 따르지 않을 사람 구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공감을 배웠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걸 아니까 여자 직원 그 옆에 오른팔 그분 계시잖아요.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과 또 그분과 공감이 필요한 건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절하게 조화롭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력 있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축해 나가고 때문에 이분은 저는 되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 머리 심은 거예요. 네. 알죠? 사진을 볼 때마다 약간 변천이 있더라고요. 이분 이래요 지금. 이분 여기 없었어요 원래. 네. 심은 거. 그리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휴식을 취한다. 아까 심리적 안정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가 사냥터로 보냈잖아요. 그 뭐죠? 맞아. 캠핑 이런 데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이 한 번도 쉼이 없이 그냥 막 달려왔거든요. 불안이 본인의 원동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휴식을 취하고 워라밸을 취하고 주 5일제를 취하고 이러면 본인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분의 삶대로 너무나 멋지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리더잖아요. 우리 각각의 개인 기업의 리더인데 리더십 스타일을 본다고 치면 이런 리더 스타일이 뭐 우리가 이 사람의 평가하고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각자 개인의 리더십에서는 어떠세요? 어떤 리더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을 취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한테는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왠지 아세요? 네. 저희는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서 당연히 거부감이 들죠. 맞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다만 그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나의 리더가 일론이다. 맞아, 일론이다. 그러면 나는 퇴사할 것이냐 남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관점을 봤는데 저는 딱
보고 책을 다 읽고 덮고 나서 말했어요. 난 여긴 입사는 못하겠다. 난 여기 입사할 것 같은데. 네, 난 여긴 입사는 못하겠다. 저는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뒤에서 뭐 예를 들면 팀 쿡은 말을 하잖아요. 나는 스티븐 잡스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애플에 들어왔다. 주가가 떨어지는 파산 직전에 회사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재랑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제 마음이 나는 입사할 것 같아요. 하고 할 거고 중간에 나올 것 같아요. 돈 챙겨줘. 그러니까 좀 배울 거 배우고 못 참겠다. 이제 안 돼. 그 한계가 오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변 소장은 끝까지 있겠고. 아니야, 저 끝까지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늑대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늑대예요. 그래요? 우리 절대 양 아니에요. 나 양인데. 절대 우리 같은 스타일은 회사에 못 들어가. 다시는 손대. 난 사슴인데. 못 들어가. 근데 저는 일론이 옆에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인의 일론이 있다면. 그렇죠. 배울 점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배울 점은 많고. 근데 사실 같이 일하긴 싫어요. 어. 이런 사람은 나는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티아 나다리아 쪽이에요. 나는 좀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게 소통과 공감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성장 마인드셋 그러네. 같고. 사티아는 아니 저는 정말 세 권 책을 읽으면서 각각 약간 일론 머스크랑 닮은 우리 셋 중에서 누굴까 막 이렇게 생각을 유추를 해봤거든요. 그래, 굳이 해보면 그 얘기하지 말고. 근데 사티아 나르라는 대표님하고 좀 닮았어요. 그쵸, 사실. 그쵸. 예. 갑자기 요 얘기하니까 예전 생각난 건데 재작년에 한봉규 멘토님이랑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봉규 멘토님이 컨설팅 끝나는 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병훈아, 2번 다시 너랑 같이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변 소장이 일론 머스크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굳이 나누면 일론 머스크는 이병훈 소장님 느낌. 백소장님은 팀쿡이에요? 전 팀쿡. 전 팀쿡하고 애플이 1등인데 지금. 뭐든지 1등. 네. 하여튼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네, 캐맨.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굉장히 인상적인 저기 인물이었고, 네. 만약에 정말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뭐 이분의 어떤 이런 마인드를 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류의 히스토리가 다 매력적으로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성공이 있다 이 사람 했으니까. 인생은 네. 이 사람의 인생은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만약에 이름이 실패했다고 쳐보세요. 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지. 그러면 쓰레기가 되죠. 약간 그 미친 가게가 되죠. 정말 미친 가게가 사이코가 실패했구나. 근데 맞아요. 이분은 아직도 성공하고 있고. 그냥 미친 그쵸. 사이코가 페이팔로 번 돈 그냥 얌전히 쓰면 됐는데 그치. 다 날렸다. 그쵸. 막 이렇게. 저는 이 책을 MZ 분들 있잖아요. 네. 20, 30대 분들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MZ. 예. 그러니까 도전하는데 이분만큼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분이 없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정말 회복 탄력성이 맞아. 높은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네. 그런 관점도 있죠.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X 뭐 발사 실패할 때마다 이분이 했던 말은 내가 여기서 배웠어. 바닷가에서는 하면 안 돼. 여기서 또 배웠어. 뭐 이런 말 이분은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소? 책에는 그거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추정되는 게 있나요? 이분 어떻게 해소해요? 그거를? 여기 책 나와요. 해서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결혼하고 매번 새로운 결혼. 근데 여기 그리고 아이들. 맞아, 아이들 있고 막 그걸로 푸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분이다 네네.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